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강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공부를 하시면서 한국사 공부를 하시면서요, 실제 시험에서도 굉장히 이제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당혹해하는 파트. 그리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파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고난이도와 심화이론을 함께 여러분들 준비하는 그 강좌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강좌로서 여러분 저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제가 테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것 같은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파트가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틀린다는 얘기인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추리산회맹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가 이상하다. 추리산회맹이 뭐야? 뭐 회맹, 동맹 맺었던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 명확히 정확한 대비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좌를 잘 들어주시고 이 강좌에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자, 여러분들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죠. 자. 여러분 근데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요 이른바 사비성이 이제 함락당한 거 아닙니까?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사비성이잖아요. 마지막 함락당하고 나서 당시 마지막이었던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난을 갔어요. 백제 두 번째 수도였던 웅진성으로 피난 갔는데 그때 웅진성의 성주가 바로 의자왕을 묶어가지고 당나라 장수 소정왕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웅진성에서 백제의 부운동이 조금 더 전개가 되고 저항할 수 있었던 분위기인데 이 백제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그런 친일파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백제의 멸망이 웅진성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성주가 누구냐면요. 웅진성의 성주가 바로 예식진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있어요. 이 예식전이 웅진성의 성주라고 보여지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의자왕을 이 몸 다 포박 줄로 묶어가지고 당나라 장수한테 떠넘겼다는 얘기인 거죠. 넘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웅진성에서 바로 백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나라는 자, 한반도 지역을 지네가 다 먹겠다고 해서 이른바 여기다가 자 5도독부를 설치합니다. 이 5도독부 중에서 여러분들 4개의 도독부는요 금방 해체당하고요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자 웅진도독부가 되겠습니다. 웅진도독부 이른바 660년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백제 멸망했으니 당연히 이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백제의 자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겠죠. 백제 부흥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임존성. 자, 그 다음에 주류성. 임존성이 이후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흑치상지죠. 흑치상지. 여러분들 지수신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흑치상지는요, 얼마 뒤에 임존성에서 나와가지고 항복합니다. 투항을 하게 되고요. 투항하고 나서 결국 임존성을 공격하는 또 당나라 그런 장수가 돼가지고 앞잡이 역할을 하는 또 인물이 됩니다. 결국 끝까지 지수신이 저항하다가 이제 임진성이 함락당하게 되고요. 주류성에 이른 부흥운동은 자, 풍왕자.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 아닙니까? 부여풍이죠. 풍왕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족이었던 복신. 승려였던 도침. 이렇게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복신과 도침 간에 이제 의견 다툼이 생겨요. 의견 다툼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요. 그리고 부여풍이 복신을 죽입니다. 그러고서 부여풍이 이른바 고구려로 투항하게 되면서 주류성마저 이제 함락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게 결국 내분에 의해서 백제의 부흥운동이 실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애들이 있었으니 이른바 그게 자 웨이 지원이 되겠다. 일본이죠? 일본의 지원이고요. 이 전투를 우리가 흔히 자 백강구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백강구 전투. 자 66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렇게 활발히 어차피 실패하긴 했지만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여러분 힘들었던 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 신라하고 당나라였겠죠. 어쨌거나 나당동맹 기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제 신라가 막 진압하려고 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당나라가 슬쩍 빠져요. 슬쩍 빠지면서
진해는 마치 이 전쟁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바로 이 백제와 이른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라 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신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호통일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크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당나라의 주선으로 당시 여러분 웅진도독이었던 누굴 여러분들? 자,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융을. 이런 부여융이요 바로 의자왕의 아들입니다. 부여풍. 다 달라요. 이건 부여풍, 이건 부여융이에요. 당시 웅진도독이 부여융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나라가요. 백제 부흥운동을 이렇게 와해시키기 위해서 애초부터 웅진도독으로 누굴 임명하느냐? 백제 마지막 왕자였던 바로 부여융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해버리면서 백제 부흥운동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실제 백제 유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마지막 태자가 웅진도독으로 왔네?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되나? 저 사람을 미워야 되나? 저 사람한테 이렇게 붙어야 되나? 이런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를 육성하는 거하고 비슷한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여융을 웅진도독 임명했는데요. 이때 그 당나라가 추리산 회맹을 열게 됩니다. 취리상이 이른바 지금 공주 연미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서 당시 웅진도독이었던 백제 마지막 태자였던 부여융과, 그러니까 웅진도독 부여융과 신라 여러분 누구를요? 문무왕을 데리고 와서 서로 동맹의식을 맺게요. 그래서 흰 백마 여러분들 목을 차가지고요. 목에서 피가 떨어진 거를 서로의 컵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입에 묻히면서 동맹의식 절차를 여기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취리산 해명이 되는 거죠. 자, 663년.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여러분들 열었을까 여러분들? 문무왕과 여러분들 이른바 부여융, 웅진도독이죠? 부여융 이 둘 사이에서 취리산 해맹을 당나라가 주선해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라도 기분이 이상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지금 백제부운동을 진압하고 삼국을 통일해야 되는 건데 당나라 이 자식들이 왜 부여융 이쪽하고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게 하려는 거지? 뭐가 좀 수상한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런 분위기로 하려고 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거 꼭 하나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665년입니다. 여러분들. 665년. 665년.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취리산 해맹이 있기 전에 이른바 신라가요 당나라가요 완전 더 이상한 짓을 해요. 완전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2년 전에요 663년에 여기 좀 이렇게 빗나가긴 했는데 이른바 663년에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여러분 계림이 바로 어디의 수도입니까? 바로 신라의 수도 아닙니까? 경주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신라도 이제 누가 먹겠다? 당나라가 먹겠다. 이런 야욕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내고 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신라가 반발하겠죠. 야, 왜 우리 땅에다가 너네가 도독부 설치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니까 당나라가 미안해. 알겠어. 안 그럴게. 라고 한 발 빼면서 야, 그러면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러면은 백제의 부여융,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융과 신라 너네 화해시켜줄게. 그게 바로 취리산 해맹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토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른바 오도독부 설치해서 오도독부 중에서 4개가 금방 해체당하고요. 그 중에서 웅진도독부만 남았는데 얼마 뒤에 얘네가 신라 땅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신라도 지네가 먹겠다라고 당나라가 한반도에 대해서 야욕을 드러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거에 대해서 신라가 반항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라한테 약간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른바 취리산 해맹을 당나라가 주선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요걸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람들 이제 얼마 뒤에 바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가 멸망 668년. 당연히 여러분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누가요? 당나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 설치하겠습니까? 자, 안동도부를 설치합니다. 자, 668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신라가 안 거예요. 이 자식들이 웅진도독부 설치할 때도 말은 백제 부흥운동 진압해 주겠다고 해놓고서 결국 백제 지역을 당나라가 쳐먹겠다라는 의미였는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러면 안동 도읍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고구려 지역도 누가 먹겠다? 당나라가 먹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잡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무슨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도 전개가 되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 오골성이 이른바 고현무. 여러분 그 다음에 한성이에요. 한성이 바로 안승과
보장왕의 아들을 알려진 안승과 이른바 자 건모잠이 이른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여러분 이 한성은요 황해도 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울 한성이 아니고요 황해도 재령, 황해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 부운동을 자 누가 지원하게 됩니까? 자 이른바 고구려 부운동을 자 신라가 지원하는 형태로 여러분 여기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원하는 형태가요 어떻게 지원하는 형태로 가냐면요 바로 대대적으로 이 안승 세력 보장왕의 서자라고 알려진 보장왕의 마지막 아들로 알려진 이 안승 세력을 신라가 지원하게 돼요. 근데 황해도 한성이잖아요. 황해도 한성 저 위 아닙니까? 황해도잖아요. 그러니까 황해도에 있었던 안승을요 바로 끄집어내려요. 끄집어내려서 바로 익산까지 내리게 됩니다. 익산까지 내리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시면요 자 하나 체크하면 여러분들 자 안승의 금마저 안치가 되겠다. 금마저 안치 670년인데요 10년에 금마저 안치 여러분 그래서 이 금마저 안치 금마저가 지역 이름이에요.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요 그 쉽게 말해서 황해도가 저 위에 아닙니까? 황해도에 있었던 안성 그러니까 지도를 대충 보면요 자 그럼 이쪽 오세요. 저 위로 여기서 황해도에서 이른바 안성이 부흥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웅진성이 여러분 있고요. 너무 위에 그렇다. 웅진성이 있고요. 여기 사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웅진성. 웅진성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웅진 도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는 바로 사비성인데요. 사비성에는 이쪽은 함락당한 지역이죠. 그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익산이에요. 금마저요. 금마저. 익산이거든요. 익산인데 안승을 황해도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안승을 신라가 끄집어내려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러분들 좀 신라의 수도가 여기 경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주하고 여러분들 그 고구려 부흥운동과 신라의 지역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누구한테 대항하는 겁니까? 바로 고구려 당나라의 안동도부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던데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 만약 당나라에서 진압돼 버리면은 쉽게 말해서 얘네가 독립적인 세력으로 진압돼 버리면은 신라가 너무 지원하기까지 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신라 세력 간에 연합을 맞춰야겠다 해가지고 안승을 금마저로 끄집어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금마저로 끄집어내서 안승한테 야 너 소고구려 세우게 해줄게 해가지고 소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른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안승이 여기다가 소고구려 국을 여기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고구려군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 뒤에 바로 74년에 자 보독국으로 바뀝니다. 674년 미리 땡겨서 여러분 할게요. 보독국이요. 그래서 보독국의 왕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안승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 노란색 표시한 게 뭡니까? 바로 똑같이 신라의 지원. 신라의 지원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671년에 신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웅진도독부를 이 당나라 설치한 웅진도독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소부리주를 설치합니다. 소부리주 설치. 자, 671년. 우리 지도 한번 보고 할까요,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자, 그럼 소부리주 위치가 어디냐? 이른바. 자, 소부리주 여러분 위치가 바로 여기에요. 이 사비성이 여러분들 여기다가요. 소부리주를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웅진성이, 여기 뭐 하는데, 웅진성이요? 여기 웅진도독이 있는 거잖아요. 당나라 설치한 웅진도독부가 이 웅진성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안승을 끄집어내렸죠. 황해도에 있는 안승을 끄집어내려가지고 금마저 익산에 안치를 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른바 뭘 세우게 되는 겁니까? 뒤에 674년에 보독국을 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독국 세력과 그리고 사비성에다가 신라가 뭘 설치함으로써 소부리지를 설치해가지고 이른바 여기서 보독국으로 하여금 웅진성을 이렇게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사비성에 소부리지를 신라가 설치해가지고 웅진성을 이렇게 압박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아닌 거예요. 당나라 이놈들이 이 백제 지역의 이쪽 모든 땅을 누가 먹겠다, 지네가 먹겠다고 하는구나. 애초부터 우리 신라와의 약속을 지킬 만한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웅진도독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승을 끄집어내려서 보독국을 세우게 해가지고 뒤에서 웅진성을 때리게 되고 그리고 사비성에다가 소부리주를 설치해가지고 웅진성을 공격하는 양동작전으로 웅진도독을 압박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신라가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671년이 되겠고요.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이른바
신라의 나당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쭉 갑니다 이제. 이 나당 전쟁은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자, 첫 번째 마전 적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마전 적성 전투. 여기서 당나라 군대와 싸우고요. 이 마전 적성 전투가 있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른바 자 바로 매소성 전투가 되겠다. 매소성 전투. 이 매소성 전투는 여러분들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근행. 당나라 장수 이름 좀 알아주세요. 이근행이 쳐들어왔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매소성 전투 다음에 바로 자 기벌포 해전이 되겠다. 기벌포 해전. 그렇죠? 그래서 매소성 전투는 자 675년. 기벌포 해전은 676년. 요 기벌포 해전은 여러분들 자 그 당나라 수군 장수 서린귀가 쳐들어온 거예요. 서린귀. 그리고 나서 마전 적성 전투, 매소성 전투, 기벌포 해전에서 바로 승리하고 나서 자 이른바 신라의 삼국 통일로 자 가는 것이죠. 676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쫙 좀 길게 도식을 썼지만 이 파트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순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순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추리선 해명이 뭐냐? 그다음에 보도국 설치, 소고구려국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 보도국으로 바뀌잖아요. 이 보도국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보도국은 신라가 안승 세력을 내리고 와서 금마저, 익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익산, 금마저 지역에다가 고구려의 부운동을 지원하게끔 이제 보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제가 표시한 녹색으로 표시한 요 녹색 표시한 여기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당 전쟁이 되는 것이죠. 나당 전쟁. 그래서 마전 적성 전투, 매소성 전투, 그다음에 기벌포 해전.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순서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정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진짜로 순서 문제가 나왔을 때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추리산해맹, 보도국 설치가 어디야?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순서 문제 맞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필기한 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관련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